전두환 손자는 왜 체포를 각오하고 귀국했을까?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일가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방송 도중에 나도 잡혀가야 된다. 나 잡혀가는 거를 직접 보여주고 내가 잡혀갈 수 있도록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새벽에 마약을 직접 투여하면서 그 후에 부작용까지 막 생중계가 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들이닥치고 방송은 강제 종료되고 곧바로 병원에 들어갔는데 또 잠깐 이제 호흡이 좀 곤란하고 위기에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손자 전우원 씨는 내가 그동안 내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앞으로는 가족을 비방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서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5.18 유족들에게 사과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또 딸 이런 분들도 5.18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광주도 찾아가고 여러 번 했었고요. 노재원 씨. 예. 네, 김대중 학교도 사실은 다니면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전두환 씨 손자도 어쨌든 간에 한 대를 건넜습니다만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래서 공항에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찰들이 체포를 해버렸네요. 네, 자,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비행기가 도착한 건 새벽 5시 45분인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가 돼서 마약 수사대리 전우원 씨가 압송이 됐습니다. 입국하는 모습을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5.18 유족분들께 사과를 결심한 이유가 뭔가요?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저의 삶이 소중한 만큼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이 없거나 갖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수척한 모습인데요. 5.18 유족분들께 사과를 결심한 이유가 뭐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저의 삶이 소중한 만큼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니까 기자가 가족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네요. 자, 총체적으로 좀 평을 한번 해주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예. 저번에 진심에 대해서 많은 여러 언론들이 일종의 마약 투약자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갖고 하려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그리고 저 들어오는 방식의 눈의 움직임, 행동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실제로는 그 마약을 투약하는 것 자체하고는 별 무관하게 진심이 느껴지는. 왜냐하면 눈이 따라가죠. 질문에 눈이 따라가고 거기에 대한 답도 타인 삶, 자기 삶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족들이 위치관계를 몰아가고 전체적인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지금 상태는 어떤 아픈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어떤 솔직한 마음이 우러나는 형태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 정상인 것 같고, 예, 그건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도 정상인 예,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공감 능력도 있는 것 예, 같고,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했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은 다 믿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몰고 가죠 지금 보수 언론 네, 지금 현재 쪽에서. 그러긴 예. 합니다만 지금 그래서 저분은 좀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해서 모든 저 사람의 말을 다 무시하거나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요.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두운 모습이 바로 마약, 검은 돈, 그리고 5.18를 부정하는 거,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는 이런 것들일 건데요. 이 전우원 씨를 보면은 모든 걸 한꺼번에 가지고 사실 귀국했고, 그러니까요. 사실 전우원 씨, 만약에 제가 전우원 씨라고 한다면, 혹은 우리가 전우원이라고 한다면, 할아버지가 어쨌거나 간에, 어쨌든 정말 대한민국 절대 권력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한테는 할아버지가 학살자이고 나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할 짓을 많이 했지만 본인들에겐 되게 잘해줬을 거잖아요.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주었고 그래서 본인이 또 미국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거를 그냥 눈 딱 감고 즐겨도 됐을 텐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이런 걸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를 망가뜨려 가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사실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심리학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루시퍼 이펙트라는 게 있죠. 네, 루시퍼 이펙트. 사회 심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몰아넣으면은 그 악마적인 속성이 튀어난다고 하는 건데 네, 루시퍼는 사실 악마의 대변, 악마인데 상징이죠. 이제 그 반대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여러 가설이었습니다. 이제 엔젤 이펙트 같은 엔젤 거죠. 이펙트? 예. 말하자면은 악마들만 모아놓은 그 이 교도소 같은 데에서 이상하게도 한두 사람이 꼭 엔젤이 나타나죠. 예, 나타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그 사람의 본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엔젤 이펙트라고 하는 일종의 가설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 악마적인 행동만 계속 하게 되면은 실제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뭐라거나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악마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서 더 극단적 악마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중에 아주 일부 중에서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생겨납니다. 네. 아마 그것이 전우원 씨가 지금 있는 일종의 엔젤 이펙트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지만은 전두환 씨의 저기 자식 자녀들 뭐 전지영이란 이런 사람들 이게 행동들이 매우 포악하고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막 그러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전우원 씨의 원래 생모와 뭐 이런 가족 관계를 보면은 이 가족의 어떤 행동 패턴이 너무 뭐라 그러나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엔젤 이펙트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우원 씨한테. 그렇군요. 자, 먼저 수사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한국당을 밟자마자 바로 경찰에 체포돼서 마약 수사대로 압송이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48시간 지나고 나면은 영장을 청구하든지 아예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경찰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이렇게 갑자기 체포했을까요? 일단은 마약 이제 검사하고? 마약 검사인데 이건 아니요 간이 검사는 했을 것이고요. 이거 사실 의미도 없어요. 본인이 마약하는 거 우리가 뭐 다 했다고 인정도 하니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모바일 같은 거 채취했을 수 있지만, 근데 본인이 인정을 했고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걸 했냐고 하는 것이 처벌하는 필요한 마약에서는 그게 필요하기 그렇죠. 특정을 때문에 해야 되니까.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을 건데 그게 꼭 48시간 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오기 나중에 나오죠. 때문에 네. 보통 이제 판매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하지만은 본인이 투약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구속영장 청구하기는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관례상은 검사만 하고 돌려보내죠. 주거가 이제 안정됐을 경우는 돌려보내는 경우.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아니면 오늘 점심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전우원 있습니다. 씨 또 부친은 한국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고 본인이 또 인정하고 다 있으니까. 인정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영장 청구 근거가 없죠. 예, 그게 지금 보는 거죠. 전우원 씨가 자기랑 같이 마약했다는 사람들 이름도 쫄쫄 읊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들 모두 다 무슨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니다 부인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은 계속 수사가 들어갑니까? 이런 근데 경우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거나 만약 군인이거나 그럴 때는 거기서 징계 절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정황을 해서 마약 검사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은 당연히 하겠죠. 네네. 여론도 있으니까. 근데 수사가 되는 건 다음 문제죠. 거기서 나타나면 거기서부터 통보가 되겠죠. 감사원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자, 근데 전우원 씨는 미국에서 사실은 전 체포돼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거기가 뭐 대마가 합법이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다른 마약들은 다 불법인데 다른 거 같이 투여한 거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그 정도는 증거가 안 되나요? 왜 미국에서는 마약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와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속인주의라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마약을 해도 사실은 처벌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네. 미국에서는 또 미국에서 범죄가 일어난 그렇죠. 거니까 범죄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 처벌할 수가 있죠, 원래. 전우원 씨의 만약에 거기서 처벌한다고 하면 복잡한 어떤 이 송환 문제가 걸릴 거라고 해서 보내버리기 낫겠다. 차라리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사실 골치 아플 이유가 없죠. 그리고 본인 다 인정하기 이게 정치적 문제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외사관하고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좋아요. 마지막이 아니라 이건 좀 궁금했는데 전우원 씨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핵심되는 거는 가족들이 검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 일가의 비자금이 어떻게 사용됐고 사실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계속 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한 입증이나 이게 없고 그 할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가 끝난 거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래도 들여다보긴 하겠다고 형식적으로 말은 했습니다만 수사는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앞으로 이 비자금 수사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문제는 이제 이 전우원 씨가 폭넓은 폭로를 만약에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본인이
계속 경험이라든가 기억을 통해서 어느 계좌의 어느 부분을 번호는 모르지만 봤다. 번호 다 땅. 알려줬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뭐 네. 땅을 봤다, 아니면 어디에 뭘 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당연히 언론에서 추적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방증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문제는 검찰의 의지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가족들은 되게 일단 안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에게 강제 체포되면서 종료될 때 사실은 그걸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마약을 공개적으로 투약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가족들의 비리나 이런 걸 계속 방송했었으면은 되게 이걸 수습하기가 곤란했을 텐데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아프다, 이 사람은 마약을 투약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인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사람 말을 다 끊어버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 입장에서는 고맙네,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 고맙네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원 씨 입장에서는 조금 언젠가는 끊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체포되는 걸 보여주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송환이 될 거고 송환되는 과정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 전원 씨도 사실은 그 부분은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5.18 유족에 대한 사과를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꼭 들어올 필요도 없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기를 너무 끝까지 지금 몰아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죄책감일까요? 자신의 진심 그리고 본인이 진짜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본인도 5.18 자료를 봤을 거예요. 그 아이들 죽은 거, 사람들 죽은 거. 그러면 그것이 이분이 계속 얘기했던 게 네. 나는 살아있지만 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죄책감은 반드시 털고 가고 싶은 그것 때문에 지금 사과한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5.18 단체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태어나서 죄송하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 보면은 죄책감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 식구들 중에 이 사람만 유독 죄책감을 가지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다. 근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생모와 관련된 그리고 그 유명 탤런트와 네, 관련된 박상아 씨. 예, 그 네.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제 그것이 증폭됐을 가능성이 높죠. 예. 자, 어쨌든 뭐 마약 복용을 이유로 전우원 씨 증언의 신빙성을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초두에 베프로 파일럿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지금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매우 정상적으로 보인다.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증시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전우원 씨 폭로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떠올린 영상이 있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화제가 되는 영상인데요. KBS가 공개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희귀 영상입니다.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영상인 것 같은데 손녀의 생일 파티를 청와대에서 했는데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손녀한테 사실 이거는 학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이 잠깐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려나? 찍었네. 할머니 뽀뽀. 뽀뽀하는데 네가 막. 할머니 뽀뽀. 할머니 뽀뽀. 청와대에서 안 판 사람은 처음 들. 너들 좀 놀다가. 네. 자연스럽게 놀다가. 그래. 우리 요 한 잔 더 하고 갈까? 여기서만 앉아가지고. 시원한 데서 하시죠. 내가 너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손녀에게 뽀뽀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아프기를 가려보니까 좀 언짢아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술을 먹여요. 샴페인을. 애기한테 저러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본인도 열심히 계속 마시고 그러다 결국에는 몸을 못 가누고 우리 집인데 뭐 어때 이러면서 또 늙은 놈은 죽어야 돼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이게 왜 KBS에서 이걸 찍을 수 있게 됐을까? 원래 저런 거는 그냥 가족 간의 내밀한 일일 텐데 공영방송을 불러다가 저걸 일부러 찍게 한 건지 일부러 소장용으로 찍은 우리한테 거죠. 보여주려는 걸까요? 아니 그게 소장용으로 찍어뒀다고 합니다. 아니 소장용을 찍을 거면 방송국 사람을 시킬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네 그러니까 얘기해야 이제 되잖아요. 최고 전문가들을 불러갖고 저거 말고도 여러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어떤 행사하는 거를 전적으로 자기들 내에서 보관하려고 보고 즐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네. 사실은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부분인 사유한 거죠. 거잖아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영상 보면 애기한테 손녀딸한테 계속 술을 먹이고 자기들 막 술을 계속 마시고 만취하고
이런 건 왜 저러는 거예요? 전우원 씨가 그걸 봤을 때 그때는 몰랐겠지만은 아마 이걸 곱씹어 볼 때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라는 걸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우원 씨가 이 행동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 장면을 보면 굉장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이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공개된 게 저도 굉장히 화제가 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술을 먹고 막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대통령 원수가 한 국가의 원수가 그러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시절에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국군 모르고 막 했는데. 통수권이 위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 위급 상황에서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음주하시는 거는 사실 웬만하면은 일단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좀 하지 절주를 마셔야 하시거나 되는데. 아니면 안 드셔야 되죠. 그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전우환 씨가 또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5.18은 폭동이고 우리 가족이 피해자다 이렇게 배우며 자랐다라고 했는데 아마 저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온 식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귀국한다고 하니까 식구들이 야 미쳤냐 이러거나 가지 말아라라거나 아예 너랑 연을 끊자 뭐 이랬다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전우원 씨 빼고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다 저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냥 우리는 좀 평화롭게 우리끼리 잘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뭐 사과하거나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받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집단 최면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근데 사실 뭐 재산 내놓는 거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사실은 죽었고 죽어버리게 되면 추징이든 벌금이든 다 끝나는 거라서 의미는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빨리 할아버지가 죽길 바랬다. 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전우원 씨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악마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전우원 씨가 5.18 단체를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하게 되면 이제 전두환 씨 일가 중인 최초가 되겠죠. 5.18 재단 역시 정말 고맙다. 따뜻하게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좀 와서 조사를 좀 나중에 하고 먼저 5.18 재단 유족들을 좀 먼저 만나게 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좀 경찰이 좀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태우 씨 아들도 그렇고 전우원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재현, 전우원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선조의 조상의 잘못을 후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좀 만회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우원 씨의 구체적인 사과. 구체적. 그러니까 그쵸. 말하는 단순한 어떤 몇 마디 것이 입으로만 아니라 하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저는 전우원 씨가 광주 5.18 명동에 청소라도 1년 정도 하시면서 구체적인 형태의 사과와 감정 공감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전우원 씨의 사과를 광주 시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야 될 거라고 말로만 보고. 하는 사과가 아니라. 그렇죠. 예. 누구처럼 그냥 거기 가서 쇼하고 바로 가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노재현 씨도 광주 김대중 학교 자기가 일부러 다니겠다 그렇죠.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사과를 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처음에는 몰라도 장기간 보면 압니다. 그렇죠. 이분이 진짜 무슨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장미맘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또 많이 애써주시는 분들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전두환 씨가 그 술 먹고 애기 술 먹이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솔직히 저는. 예, 아침부터 매우 기분이 나빠졌는데 저렇게 애기들한테 술 먹이면 큰일 납니다. 예? 저게 바로 학대입니다. 학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했다는 것도 좀 충격이긴 합니다. 하긴 뭐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하기도 했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전우원 씨 어떻게 될까요? 예. 본인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됐고 사실은 새로운 삶을 그러니까 시민들과 같이 사는 삶, 광주 시민과 같이 사는 삶을 가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전우원 씨 아버지는 전도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데 가짜잖아요. 본인 말대로라면. 전도사면은 주님의 뜻을 널리 퍼뜨려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 텐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 아버지에 대한 거나 본인의 가족들이 저지른 과오는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전우원 씨가 또 이번에 말로만 하지 말고 무슨 제대로 된 구체적으로 진심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취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네, KSM님 감사드립니다. 네,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